오늘의 주제는 1인 기업에 관하여입니다. 1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시나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인데 현대 경영학 창시자. 아버지요. 예, 경영학 아버지.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1인 기업은 대세다. 지식 노동자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굉장히 큰 이야기잖아요. 1인 기업.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뭐 예전부터 시작됐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우리는 그 이윤 추구를 하는 영리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뵀던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영리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기업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있기에 기업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리 조직 이윤 추구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높은 이익을 올림으로써 사회 공헌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고객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1인 기업 그리고 메신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보시면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객을 창조한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제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고객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팔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그게 마케팅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만족을 창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만족.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새롭게 만족시킨다라는 것이겠죠. 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필요로 하며 간절히 찾고 있는 만족. 예. 그래서 항상 지금 요즘 이 마케팅 관련 책을 읽으면서 보는 게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성공하는 기업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객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1인 기업 메신저를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 그것도 고객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시 시모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웃고 다녔다고 그래요. 행복한 표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한가요, 마시? 마시, 이름이 마시니까. 마시,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죠? 라고 물어보면 마시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 없이 행복하라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뉴욕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신저가 된 거죠. 행복 메신저. 예, 그래서 이런 질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메신저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 들어볼까요? 로리 마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소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정리정돈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보면 깔끔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정돈 전문가가 되었고 잡동사니 버리기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정돈으로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식을 굉장히 잘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셰인과 샹탈 발렌틴 부부인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 두 부부가 먹을 거를 음식 요리를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신선하고 건강한 이유식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선한 유기농 이유식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하고 이런 것을 블로그에다 계속 업로드를 했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아기 음식 메신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부방장님도 지금 육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레시피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육포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육포 만들기, 안전한 가정 간식 만들기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묻는 그것이 바로 콘텐츠다. 우리 박성근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거 진행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사람들이 내게 묻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보고 어떤 이슈를 다룰 때 항상 묻는 질문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 그것이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이야기인 거죠.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 예. 그래서 메신저라는 것이 나왔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경험과 지식을 메시지로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메신저다. 요즘 메신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오픈 채팅방에도 가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돈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돈에 관련된 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박성근 선생님이 특히나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좀 이따 얘기 나눌게요. 자, 메신저가 이제 거의 이렇게 컴퓨터와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는 조직에 몸담지 않아도 되고 대단히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뛰어나면 더 좋겠죠.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할 필요도 없고 하찮게 생각해온 당신의 경험, 이야기,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가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뭔가 특출나게 뛰어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들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신저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찾아보면 꼭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신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신저가 하는 일을 볼까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꿈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 예, 신뢰를 얻고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온전히 잘 들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뢰를 얻고 그들의 꿈과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 예.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더 좋은 인생을 살거나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 좀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도 하나의 콘텐츠잖아요. 이게 바로 유튜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인생을 살거나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담는 거죠. 물론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거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화상 채팅 강의 방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유용한 정보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메신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메신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까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돈은 누구나 뭐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돈을 벌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라는 것이 그런 직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고객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강의 하나, 콘텐츠 하나라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신저는 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건 아까 나온 거네요. 메신저의 특징, 경험, 이야기, 메시지. 당신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가치다. 예, 이게 바로 메신저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팔아야 되는가 혹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 아는 것과 타인에게 도움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교차점, 내가 좋아하는 것과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이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메시저가 되겠죠. 상품. 여러분의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예전에 오징어 잡이 말씀드렸죠. 일본에 오징어를 되게 잘 잡는 사람이 있었대요. 취미생활로 이렇게 낚시를 해서 오징어를 잡는데 친구가 책을 한번 써보라고 했다가 야 무슨 오징어 잡이로 책을 쓰냐 했다가 책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아주 사소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굉장히 겁낼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부자가 되는 10단계의 비밀.
이제 메신저로 부자가 되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거에 대한 교차점,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죠. 주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고객을 선택한다. 어떤 고객? 고객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잡이 다시 얘기하자면 오징어 잡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범위가 좁혀지더라도 좁혀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고객을 타겟을 더 명확히 하는 것, 예, 그것을 고객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 이제 고객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점 혹은 해결하고 싶어하는 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주제가 되겠죠. 목표 고객의 문제.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되겠죠.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 그다음 네 번째,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지식만 전달해서는 사람들에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서도 이 저자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차 사고로. 근데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이 들었던 생각이 있더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사고 전과 후로 180도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즐겁게 그렇게 메신저가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굉장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갖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힘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소심한 분들은 좀 더 고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털어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야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시훈 부방장님도 4번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만의 해결법.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은 똑같더라도 해결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해결법, 남들이 못하는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웹사이트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웹사이트, 뭐 크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에다 판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육포 얘기했는데 육포 만드는 비법, 맛있게 만드는 비법,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메신저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면은 웹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는 것이죠. 온라인은 사실 오프라인과 달리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영어로 할 수 있으면 해외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전 세계로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지금 영어로 하면은 해외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영어로 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 박성훈 선생님이 차박하면서 영어로도 자막을 넣어서 유튜브로 올리신다면 외국에서도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던 거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웹사이트, 온라인을 꼭 활용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 예,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만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거를 알리는 것이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 예, 이거는 이제 무료로 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콘텐츠가 이만큼 좋아요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콘텐츠를 무료로 하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풀어놓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 이 메신저는 1인 기업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백이호는 미니어스에서 저 혼자만 뭘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외부 강사들도 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예, 9번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잊지 마라. 예, 남들과 구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똑같이 한다면 이미 기존에 선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차별화,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그리고 탁월함, 프로페셔널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잊지 마라. 예, 고객을 만나는 거니까 서비스를 잊지 말아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부자가 되는 10단계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메신저가 되는 길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이 10단계 비밀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각자의 내용에 맞게끔 소화를 시켜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꼭 이것이 꼭 모든 것의 법칙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10단계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사업. 이 질문을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이 질문을 꼭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팔 것인가? 이게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요거를 보라는 것이죠. 고객은 여기서 누구예요? 메신저의 고객은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사업,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고객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가치, 욕구, 현실에 존재한다. 예. 고객의 관심,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욕구, 현실, 그러니까 어떤 욕구, 어떤 무엇이 되고 싶은 가치, 그리고 지금 현실 이런 것들, 고객을 어떤 요소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 욕구, 현실에 존재한다. 그래서 고객만을 생각하라 이거죠. 어디서 제가 들은 건데 어떤 회사에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인가요? 클라이언트의 C를 항상 대문자로 쓰라고 했대요. C가 소문자로 적혀져 있는 거에 발각되면 이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업의 생명인 고객, 클라이언트의 C, 대문자 C, 그것을 중시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고객의 욕구에서 출발하고 새로운 만족을 창출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노베이션이 있죠. 이노베이션의 목표. 그것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행동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답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수업을 암만 들어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이 중요하다.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 행동. 그래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 경험해 나가는 것, 지식을 쌓는 것, 모든 것에 대한 그 행동이 있어야겠다. 행동으로 연결되어야겠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거듭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네요. 오늘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